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. 오늘은 제 유튜브 73편으로 그동안 우리 업무의 성숙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네 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관리의 성숙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테마 8에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성공하고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숙도의 개념을 갖고 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성숙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. 그 다음에 성숙도가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어떻게 진화되느냐. 그리고 오늘 얘기를 했듯이 프로젝트의 관리의 성숙도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테마처럼 왜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제 성숙도가 꼭 필요한 거냐,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앞서서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의 개념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on time, 납기를 지키고 예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meet expectation, 이거 이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죠.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납기라는 선이 있고 이쪽에 이제 코스트 리밋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expectation 그 요구사항이 있는 이걸 만족시키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성공을 달성하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우리가 평가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포리스터 리서치라는 그러한 그 서베이 그 기관에서 만든 그러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. 그 프로젝트 관리의 성숙도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997년에 그 버클리의 그 PMM 모델이 있었고요. 2000년도에 그 프로젝트 관리의 대부라고 하죠. 해롤드 커즈너의 PMM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PM 쪽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. 특히 성숙도 쪽에 그 켄트 크로포드의 또 PMM 성숙도 모델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기관으로는 미국 PMI의 OPM3가 있고 영국의 이제 오지스의 P3M3가 2004년에 있었고요. 그 외에 그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라는 거, 그 다음에 PM2, 뭐 P2MM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제 CMM 또는 CMMI, 또 어떠한 그 회사나 어떤 기관이 또 갖고 있는 그 PMM의 이러한 성숙도 모델이 있습니다. 그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, 특히 프로젝트 관리의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, 이거 앞서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. 뭐 분명하게 모든 성숙도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고, 또 우리가 각 레벨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OPM3 같은 경우에는 그걸 스탠다다이즈 표준화하는 거를 이제 그 레벨 1으로 했다 그러면 해롤드 커즈너 같은 경우에 이제 커먼 랭귀지 우리가 막 여러 사람이 쓰는 공통적인 말 같은 정도가 있으면 이걸 레벨 1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측정하는 거를 레벨 2라고 하면 또 해롤드 커즈너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각각 우리가 PMM에서는 또는 아니면 성숙도 관리에서는 레벨 5까지 그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한 그 내용에 의해서 이걸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이니셜 초기 상태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화된 거, 그 다음에 이제 오거나이즈 조직화된 거, 관리할 수 있는 수준,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수준,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의 성숙도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기 나와 있듯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실제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된 그 성숙도 결과 하나에 대한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좀 재미있죠? 여기 보시면 perceived라는 거,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
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고, 실질 평가했을 때 우리가 분석 방법에서 실질 평가를 했을 때 성숙도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 제일 낮은 게 레벨 1이고 제일 높은 게 레벨 5죠.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들 저도 해보면 자기네가 되게 수준이 성숙도가 높다고 보는 그러한 그 조직이나 기관이 많아요. 근데 보면 대부분이 실제 해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의 24%가 레벨 1인데 측정을 해봤더니 73%가 레벨 1이더라. 아직도 업무가 또는 프로세스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측정을 해보면 그 성숙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. 아무래도 이니셜 스테이터스가 아무래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업무가 많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좀 프로젝트 관리에 우리가 말하는 뭐 주제 영역, 우리가 보통 10개의 이제 ISO 21500에서는 10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8개 정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본 거죠. 그랬을 때 통합에 대한 부분이 1.3,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일정관리 또는 납기라고 하는 게 3.4, 그 다음에 뭐 범위라고 하는 게 이제 2.4, 그 다음에 뭐 예산 2.6, 뭐 이런 쪽은 성숙도가 이제 좀 높게 나오지만 이 리스크라든가 의사소통 이런 쪽에 성숙도는 이제 좀 낮게 나오고, 그다음 프로젝트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성숙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낮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성숙도를 이렇게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숙도에 대해서 알아봤죠. 궁극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자기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는 성공률이 높고 또 어떤 조직에서는 성공률이 낮고 하는 이제 이러한 쪽에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, 우리가 수행도에 따른 그러한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러한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성숙도라는 거는 이제 먼저 현재 상태에서의 성숙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목표치의 성숙도를 정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성공률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강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상당히 유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